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등산 강사 박미숙입니다. 등산 안 해본 사람들은 등산 힘들었어, 싫어 이러죠. 등산이 왜 힘들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첫 번째, 걷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네. 너무 빨리 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네, 보통 등산하는 분들이 얼마나 빨리 걷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우리 건물 계단 경사가 약 26도 정도 되거든요. 이 경사의 계단 3, 40개 높이가 한 5에서 6m 정도 되는데, 이 높이를 올라갈 때 타다타다 걷잖아요. 30초면 올라가요. 예. 산길의 오르막 경사는 약 25.5도라고 보고, 예, 가파른 수준이 29도라고 봐요. 그러면 산길을 계단으로 오르는 속도로 올라간다면 50분에 700에서 800m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북한산 높이가 800m가 넘잖아요. 1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리듯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에서 표준 보행 속도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50분에 약 300m 정도 올리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산에서는 평지 속도의 2분의 1 속도로 걸어라. 예, 이 말이 맞는 거죠. 등산 속도 강의를 할 때 자동차 엔진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기어 변속을 하잖아요. 예. 배기량이 좋은 차는 사실 기어 변속 없이도 오르막을 원만히 올라가는가 하면, 배기량이 좀 낮은 차는 심지어 1단으로 변속을 해야 겨우 올라가는 그 오르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산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오르막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평지 보행 속도로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고, 등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오르막에서 급격하게 걷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사람도 있죠. 등산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 못 걷는 걸 민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그 성능이 떨어지지만, 등산 체력은 오랜 경험이 쌓이면서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언젠간 나도 저 등산 베테랑처럼 웬만한 오르막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렇게 쫙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생기니까 당당하게 내 속도로 인지하고 내 페이스에 맞춰서 걸어라, 이렇게 자신감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리고 등산 초보 때는 나의 속도와 잘 맞는 사람하고 사실은 등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등산을 걷는 속도를 천천히 가는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걸어줄 수 있는 리더를 만나서 산행을 하면 좋죠. 예. 나에게 맞는 등산 속도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젖산이 축적되지 않는 속도를 마이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목표 심박수를 산정하면 돼요. 220에서 내 나이를 빼고 거기에 곱하기 0.75를 하면 나에게 맞는 목표 심박수가 나옵니다. 요즘은 이렇게 워치를 차고 다녀가지고 심박수 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르막 올라가면 막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빠른 거니까 좀 이제 줄이시면 되는데, 훨씬 자기 상태를 파악하기가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굳이 뭐 내 심박수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옆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걸어도 숨이 차지 않은 속도? 이게 이제 편안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이면 되고, 만약에 내가 가쁜 호흡을 하고 있다면 걷는 속도가 좀 빠른 거죠. 그때는 멈춰서 복식 호흡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등산할 때 지나치게 숨을 가빠르게 쉬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마시는 호흡만 계속해서 숨이 더 가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좀 길게 내뱉을 필요가 있어요. 멈춰서 한 2~3번 길게 내뱉으면 이게 편안해지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등산을 시작하면 되죠. 기어 다니던 아기가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 끝에 드디어 2발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는 열심히 걸음마를 가리킵니다. 걸음마, 걸음마.
그리고 아이가 서서 걷기 시작하면 이후로 평생 동안 걷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처럼 그냥 자동으로 걸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잘못된 보행법으로 무릎 관절 손상이 오고 허리가 아프고 이렇습니다. 꼭 등산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관절염이 많죠. 산에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절염이 많아요?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하죠? 자식 생활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식 생활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식탁 쓰고 침대 쓰고 소파에 앉고 자식 생활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걷는 자세가 잘못돼서 그래요. 보행법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척추를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걷는 것이죠. 예. 우리가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저를 이렇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고요. 한 손은 이 끝손을 배꼽에다 콕 찍으시고 한 손을 이렇게 놓으면 어디가 닿는지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양쪽 어깨를 뒤로 쫙 보내면서 척추를 세워보세요. 그러면 요 끝 지점이 위로 쑥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이 상태가 척추를 바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척추를 세우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코어 근육이 없어서. 이렇게 척추를 세운 상태로 오랫동안 서서 걸으려면 코어 근육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코어 근육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르막을 오를 때는요. 우리 사람들이 급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 오르막이야 힘들어. 그러면 뭐부터 앞으로 나가나요? 머리부터 앞으로 나갑니다. 생각만 빨라가지고. 이러고 걷기 시작을 하면 이제 상체가 앞으로 숙어지는 거고, 상체가 앞으로 숙어진 상태에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 이 상체의 무게가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무릎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이 허리를 세우고 이 상체의 많은 무게가 어디로 가게 해야 되냐면 골반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이 골반이 가장 튼튼하잖아요. 이 골반이 항상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오르막을 올라갈 때 중요한 그 보행 기술 중에 하나가 레스트 스텝이에요. 휴식 발걸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계단을 막 올라왔어. 아이고 다리야. 그 아이고 다리야 하고 느끼는 게 근육 통증이거든요. 그게 똑같은 근육을 반복해서 사용해서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리야 이러는 거죠. 근데 도심에서는 괜찮죠. 아이고 다리야 올라가도 평지를 걸으면 되니까. 근데 산에서는 이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육이 휴식을 할 수 있는 발걸음이다. 이래서 레스트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요령은 올려디딘 발을 근육이 힘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뼈가 힘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려디딘 발을 쭉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로 쭉 피면 쭉 피고 선 순간 근육이 일을 합니까? 뼈가 일을 합니까? 예, 뼈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딱 뼈로 쓰는 순간 근육에 뭐 0.0 몇 초 사이에 산소 공급이 돼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지속해서 걸을 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레스트 스텝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우리는 골반이 일을 좀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오르막에서 발만 막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발이 무거워요. 이거 다리가 천근이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골반은 회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반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을 올려 디뎌야지 하면 오른쪽 골반을 살짝 회전해주면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살짝 앞쪽으로 가죠. 예, 요때 올려디딘 발을 올려딛고 쭉 펴주면 조금 더 힘을 덜 들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골반이 살짝 일을 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길을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려갈 때는 오르막 오를 때와 반대입니다. 오르막 오를 때는 무릎을 쭉쭉 펴서 근육보다 뼈가 일을 하게 해라 라고 하지만 내려갈 때는 천천히 걸어라, 발바닥 전체로 디뎌라, 뛰면 안 된다 이래서 발을 쭉 펴고 턱 디디면서 아이고 무릎이야 이러고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는 절대 무릎을 쭉 펴면 안 됩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종종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산할 때 다리 근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힘들어해요. 왜? 근육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폭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보폭을 좁게 하고 두 무릎이 스치듯이 종종 걸어야 되고요. 내가 발을 디디는 산의 환경이 그렇게 거칠지 않으면 산의 경사의 기울기에 맞는 속도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법은 현장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실 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산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속도 자랑하는 사람하고 산에 가지 마시고요. 나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사람, 내가 힘들지는 않는지 살펴주는 사람, 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내가 너무 힘들면 같이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등산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등산 보행 기술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산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